범죄자들에게 나라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정북 좌파와 사회를 어지럽히는 온갖 괴담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 시켜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저희들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정말 요즘 장사가 안 되고 물가가 오르고 또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생활하기 어렵다는 거 정말 잘 압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거 빨리 해결하지 못한 잘못 저희들에게도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지만 그거를 부수는 것은 순식간에 부서진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문재인 정권 때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수많은 중소기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파산을 했습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재인 정권 그 후예들에게 다시 국회 권력을 지속시켜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코로나 때긴 하지만 얼마나 수많은 돈을 퍼부었습니까? 또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때 당시에 우리 젊은이들이 새마을금고나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많은 가계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세계경기가 이제 고금리가 되고 주택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거를 갚는데 급급합니다, 여러분. 이자 갚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자기 호주머니를 열어가지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와가지고 금리는 없죠. 물가는 없죠. 장사 잘 안 되죠. 이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게 여러분 힘을 좀 주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여러분의 실망시킨 점도 많습니다. 잘못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노동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재정운영, 외교안보 이런 것의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와드립시다. 일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힘도 일하고 싶고 우리 윤석열 정부도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가지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성향을 만들어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한동훈 위원장께서 2시 13분쯤 도착하신다 하는데 이제 우리 박성훈 우리 후보에게 마이크를 넘길까요? 네, 저는 할 말은 많지만 이건 제 자리가 아니라서 이 정도만 하고 박성훈 후보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 국민의힘 기호 2번 모든 후보들이 이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간절히 원하면서 박성훈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서병수 후보가 여러분에게 간절한 노소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드디어 이제 이 지역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여러분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을 지역을 이끌어갈 경제 전문가, 북구을 지역을 완성시킬 실력 있는 일꾼, 국민의힘 북구을의 자랑스러운 후보 박성훈 후보를 소개합니다. 박성훈. 사랑하는 화명동, 금곡동, 그리고 만덕일동 주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성훈입니다. 저 박성훈 이곳에 일하러 왔습니다. 정말 할 일 많은 이곳 북구에 일하러 왔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려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서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과거를 그렇게 쉽게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 기억나시죠? 저도 경제학을 오랫동안 공부해봤지만 경제학 원론부터 경제 발전론 어디에서도 국내의 어떤 서적도 해외의 어떤 경제학 재정학 책에서도 볼 수 없는 회계망측한 이론을 가지고 우리 서민의 여러분의 삶을 망쳐왔습니다. 여러분, 북구에 많은 분들이 자영업과 소상공인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종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안겨줬습니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제는 더 버티지 못해 종업원을 내보내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아니면 여러분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에 해왔던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얼마나 늘어났는 줄 아십니까? 무려 400조 원이라고 하는 더 넘는 그런 채무가 바로 우리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그런 국가의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채무, 그 부채, 400조 원이 넘는 그 나라의 빚을 결국 여러분의 세금으로 지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갚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여러분의 자손들이 갚아나가야 하는 그 빚입니다. 그런데도 뻔뻔합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지금 그 후예들이, 그 사람들이 이 정부를 심판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후안부치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정말 어이없고 후안부치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기획재정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알고 사업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예산을 가져오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계시는 화명역과 수정역 사이에 중간역을 만들어 드리려고 정책을 만들고 공약화시켰습니다.
제가 그 공약을 TV 토론에서 이야기했더니 상대방 정명희 후보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공약이라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화명역과 수정역의 사이 거리를 이야기하고 덕청역과 그 인근 숙동역의 거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덕청역과 숙동역 사이 거리보다 2배가 멉니다. 그 역에 중간역을 만들겠다고 하니 상대방 정명희 후보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보시는 저 화명역과 숙동역 사이에 본인이 신속하게 중간역을 만들겠다고 떳떳하게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민주당이 지금 이 땅에서 벌이고 있는 행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태 계속 목도하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여러분같이 선량하게 법을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면 범죄자들이 이 나라의 법을 우습게 알고 교육 비리를, 학사 비리를 마음대로 저지르면서도 떳떳하게 표를 달라고 나와서 외치는 그런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입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위대한 이 대한민국을, 이 부산을, 이 북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기호 2번 국민의 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저 박성훈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도 일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서병수 의원님, 부산시장으로도 일했습니다. 5선의 갈록 있고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으신 분입니다. 저와 서병수 의원님이 힘을 합치면 그동안 뒤처져 있고 발전이 더뎠던 이 북구에 예산을 넘치게 가져오고 우리 북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수건 사업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 박성훈 북구에 일하러 왔습니다. 북구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저 박성훈 이곳 북구에 우리나라의 어느 학교보다도 더 좋은 교육과정과 교육 수준을 가진 그런 명문 고등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 박성훈이 약속드립니다. 저 박성훈이 이곳 북구에 우리나라의 어떤 특목고 자사고보다도 더 나은 그런 최고의 고등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이사하실 필요가 없도록 저 박성훈이 반드시 이곳 북구에 최고의 교육 환경과 교육 인프라를 가진 그런 명문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8학군으로 이곳을 만들겠습니다.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출퇴근하느라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의성로에서 남해고속도로에서 아침마다 출퇴근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지 않으십니까?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곳 북구에서, 이곳 화명역에서, 수정역에서 서면까지 직결할 수 있는 그런 도시철도를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스트레스 받으시는 그 위치마다 입체 교차로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직장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신속하게 일하고 신속하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저 박성훈 오랫동안 기획재정부에서 일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산을 가져오는 방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사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누가 약속하고 누가 구체화하고 누가 공약화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3년 전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부산의 산업은행이 꼭 필요하다고,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어떻고 그로 인한 고용 유발 효과가 얼마인지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확인하고 받아낸 공약이 바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 공약을 발표하기 전날 서병수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성훈 경제부시장 이야기를 듣고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확언하고 결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절대 못 옮기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입니다. 제가 TV 토론에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민주당은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공약하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우리 부산에 산업은행이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민주당에 여러분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오게 되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 좋은 일자리가 무려 36,000개나 생깁니다. 36,000개나 하는 그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여러분의 앞에 생깁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부산을 떠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절대 해줄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들, 딸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당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북구를 새롭고 강하게 만드는 그 힘은 바로 국민의힘 기호 2번 박성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저 박성훈 북구에 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제 그 누구가 북구의 미래가 궁금해서 북구가 나아갈 길을 묻는다면, 북구의 미래를 묻는다면 눈을 들어 이곳을 보라 하고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키워갈 그 미래가 바로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박성훈은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북구를 새롭고 강하게 만드는 그 이름 기호 2번 박성훈입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호 2번 박성훈 후보의 힘찬 연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박성훈 후보 지지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함성과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우리 저 박성훈 우리 저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제 도착하셨거든요. 요리 돌아서 온다고 한 1, 2분만 더 기다리시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한동훈 위원장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박성훈 구호 한번 더 외쳐볼까요?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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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박성훈. 기호 2번 박성훈. 기호 2번 박성훈. 기호 2번 박성훈. 기호 2번 박성훈.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한동훈 위원장님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기호 2번 한동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위해서 함께 뭉쳐달라고 한동훈 위원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한동훈. 그렇지 마시고 저를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서병수입니다. 서병수. 박성훈입니다. 박성훈. 안녕하십니까. 제가 부산의 새로운 중심 북구에 왔습니다. 여러분, 부산이 서병수와 박성훈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꼭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그리고 사전투표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투표를 하신 다음에 한 분씩만 더 설득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고 범죄자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호 2번 투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준혁이라는 음담패설만 머릿속에 가득 찬 사람이 계속 국회의원을 하겠다가 나서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이 사람을 비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이덴티티가 본색이 여성 혐오 정당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런 여성 혐오적 언행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억울할 게 없는 규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성 혐오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을 비교해봐 주십시오. 저희는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여러분이 모동 제시헌법을 발의했습니다. 통과시킬 겁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 없앴습니다. 전자발찌 강화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했습니다. CCTV와 방범 강화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뭐가 어쩌니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여성의 인권과 시민의 인권, 그리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비교해봐 주십시오. 저렇게 머릿속에 변태적인 음담패설만 차있는 사람들과 진짜 여성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 비교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부산에서, 바로 이 부산에서 돌려차기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피해자분께서 피해자로서 겪는 고충을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고, 제가 그 피해자분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대부분을 반영해서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김준혁과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과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 누가 양성평등에 앞장서는 것이고 누가 인권에 앞장서는 겁니까? 여러분,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여성 유권자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이 저렇게 김준혁이나 이재명처럼 정말 쌍팔년도에도 잊지 않을 음담패설로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술자리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 세력을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런 세력으로 하여금 여성정책과 인권정책을 주무르게 놔두실 겁니까? 저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천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여러분께서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면 그때 반영하지 않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 정책, 인권 정책에 진전해온 것을 한순간에 되물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들을 뽑아주면 그런 망발이, 그런 망언을 여러분 국민들로부터 허락받았다고 착각할 거기 때문입니다. 이거 고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고칠 생각이 있으면 진작에 김준영 철회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나 조국당이나 다 민주당에서 이런 말장난 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전투표장에 대파를 왜 못 가지고 가게 하냐고요? 그렇죠? 먼저 저는 여기 있는 서병수, 박성훈과 함께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물가를 더 잘 잡았어야 했고 더 노력했어야 합니다. 저희가 더 노력할 겁니다. 정부가 더 노력하게 할 겁니다. 직접 챙겨서 여러분의 물가 고통 받으시게 계시지 않게 노력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물가의 고통 앞에서 이 물가의 고통을 희화화하면서 정치에 이용하는 것 말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이라면 일제 샴푸 들고 가고 위조된 표창장 들고 가고 법인카드 들고 가고 여배우 사진 들고 가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투표장 가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정치를 여러분을 생각해서 진지하게 할 겁니다. 저희는 그냥 여러분의 뜻에 따를 것이고 여러분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길이라면 뭐든 할 것이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북구의 지금에 만족하십니까? 북구가 더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구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미 대형 정치인인 서병수와 대한민국의 인재인 박성훈을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바꿀 북구의 미래를 생각해봐 주세요. 북구의 미래를 생각해봐 주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 이신 게 있습니다. 이 서병수와 박성훈의 옆에 그리고 북구를 위한 길에 제가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까?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범죄자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범죄자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투표해 주십시오. 사전투표장에 나가주세요. 사전투표에서 과거와 다른 우리의 기세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사전투표를 마치는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범죄자들을 몰아내자고 고민하는 분들께 한 분씩, 두 분씩 모시고 나가주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나가셔서 투표장에서 무조건 두 번째 칸에 찍고 오시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북구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박성훈과 서병수를 여러분의 공복으로 박박 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박박 굴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게 투표장으로 가주십시오. 투표장으로 가주십시오. 옆에 계신 분을 투표장으로 모시고 가주십시오. 가셔서 두 번째 칸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부산을 사랑합니다. 부산 시민을 사랑합니다. 부산 시민을 위해서 서병수와 박성훈과 제가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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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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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수, 서병수, 서병수. 가슴 벅찬 말씀이었습니다. 가슴 벅찬 말씀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